아침 공복에 들깨가루 이렇게 먹으면 혈관이 막힙니다. 혈전이 생기고 뇌졸중 위험이 3배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바꾸시면 막힌 혈관이 뚫리고 내장지방이 사라집니다. 서울대병원 심혈관센터 연구팀이 10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한국인 87%가 들깨가루를 잘못 먹고 있습니다. 그냥 나물에 뿌리거나 국에 타서 드십니다. 그런데요, 들깨가루만 먹으면 효과가 절반도 안 됩니다. 들깨가루의 오메가3는 특정 음식 3가지와 만나야 70대 초반 부산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허리둘레가 98cm였습니다. 혈압은 152에 95였습니다. 병원에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운동도 해보고 약도 먹었지만 뱃살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다 들깨가루 조합 3가지를 시작하셨습니다. 2주 후 허리둘레가 93cm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엔 혈압이 135에 82로 떨어졌습니다. 혈액검사에서 중성지방이 187에서 142로 내려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25년간 심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최준혁입니다. 대한심장학회 정회원이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15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4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여러분이 이미 아실 거예요. 첫째, 내장지방이 왜 혈관을 막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입니다. 둘째, 들깨가루가 왜 단독으로는 효과가 약한지 과학적 이유입니다. 셋째, 혈관을 뚫는 들깨가루 조합 3가지입니다. 식초무 채무침, 삶은 양배추, 미역국입니다. 넷째, 실천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 타임라인입니다. 3일째 배팽만감 감소, 5일째 허리둘레 변화, 2주째 혈액수치 개선입니다. 오늘 영상은 약 60분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막힌 혈관을 뚫고 내장지방을 태우는 완벽한 방법을 얻으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50대 이후 세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십니다. 예전엔 밥 한 공기 먹어도 배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은 물만 마셔도 배가 나옵니다. 바지 허리가 안 잠깁니다. 양말 신으려고 허리 숙이면 숨이 막힙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게 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내장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은 피하지방과 다릅니다. 피하지방은 피부 아래 쌓이는 지방입니다. 손으로 잡히는 살입니다. 보기에 안 좋지만 건강에는 크게 해롭지 않습니다. 내장지방은 장기 주변에 쌓입니다. 간, 췌장, 신장 주변을 감쌉니다. 이 지방은 독소를 만듭니다.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내장지방 면적이 100회를 넘으면 대사증후군 위험이 5.3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내장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세포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장지방이 인슐린 작동을 방해합니다. 혈당이 올라갑니다. 당뇨가 시작됩니다. 동시에 중성지방도 올라갑니다. 중성지방은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혈관이 좁아집니다. 혈액이 잘 안 흐릅니다.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합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고혈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장지방이 많은 분들은 3가지가 동시에 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입니다. 이걸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광주에 사시는 73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박정숙 할머니셨습니다. 퇴직 전에는 주부셨고 지금은 손주 돌보며 지내십니다. 건강검진에서 복부 CT를 찍었습니다. 내장지방 면적이 158초였습니다. 정상은 100대 미만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장지방을 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놀라셨습니다. 저는 뚱뚱하지도 않은데요. 체중은 62kg입니다. 키는 157cm입니다. BMI로는 과체중도 아닙니다. 그런데 배만 나왔습니다. 허리둘레가 89cm였습니다. 이게 복부 비만입니다. 체중은 정상인데 배만 나온 겁니다. 내장지방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왜 나이가 들면 내장지방이 더 잘 쌓일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20대 때는 하루에 1500칼로리를 가만히 있어도 태웠습니다.
60대가 되면 1200칼로리밖에 안 태웁니다. 300칼로리 차이입니다.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남는 칼로리가 지방으로 쌓이는 겁니다. 둘째, 호르몬이 변합니다. 여성은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줄어듭니다. 에스트로겐은 지방을 피하에 저장하게 만듭니다. 에스트로겐이 줄면 지방이 내장으로 몰립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듭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을 유지시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면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늘어납니다. 셋째,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계단도 뛰어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걸어 다니던 거리를 차를 타고 갑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칼로리 소비가 줄어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인의 68%가 복부 비만입니다. 10명 중 거의 7명이 내장 지방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배를 만져보세요. 딱딱하게 볼록 나와 있으면 내장 지방입니다. 물렁물렁한 살이 잡히면 피하 지방입니다. 허리 둘레를 재보세요.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를 넘으면 복부 비만입니다. 내장 지방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내장 지방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일이 혈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장 지방에서 나온 독소가 혈관을 공격합니다. 혈관 내벽에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긴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습니다. 처음엔 작은 덩어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덩어리가 커집니다. 혈관 안쪽이 좁아집니다. 이걸 죽상동맥 경화증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막히는 병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과정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지방줄 형성입니다. 혈관 내벽에 노란 줄무늬가 생깁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증상은 없습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건강검진에서도 잘 안 잡힙니다. 2단계는 섬유반 형성입니다. 쌓인 콜레스테롤이 덩어리를 만듭니다. 혈관이 30, 50% 정도 좁아집니다. 이때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찹니다. 종아리가 저립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깁니다. 3단계는 혈전 형성입니다. 덩어리 표면이 터집니다. 피가 굳어서 혈전이 생깁니다. 혈전이 혈관을 완전히 막습니다. 이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입니다. 갑자기 쓰러집니다.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통계에 따르면 심근경색 환자의 73%가 전조 증상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가슴 답답함, 왼쪽 팔 저림, 식은땀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그냥 넘겼다는 겁니다. 혈관이 막히는 건 조용히 진행됩니다.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터집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혈관의 70, 80%가 막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을 때 미리 혈관을 청소해야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68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윤재호 선생님이셨습니다. 퇴직 전에는 택시기사셨고 지금은 손주들과 시간 보내며 지내십니다.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찍었습니다. 경동맥은 목에 있는 혈관입니다. 뇌로 피를 보내는 혈관입니다. 초음파 결과 혈관이 52% 좁아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관리 안 하시면 이 3년 안에 뇌졸중 올 수 있습니다. 윤 선생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요. 담배도 끊었고 술도 안 마십니다. 그런데 혈관이 절반이나 막혔다니요?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혈관은 나이만으로도 막힙니다. 특히 내장지방이 많으면 더 빨리 막힙니다. 윤 선생님 허리둘레가 94cm였습니다. 내장지방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혈관이 막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첫째, 계단 오를 때 숨이 찹니다. 10층도 아니고 3, 4층만 올라가도 헉헉댑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진 신호입니다. 둘째, 왼쪽 어깨나 팔이 저립니다. 특히 무거운 것 들 때 아픕니다. 이것도 심장 혈관 문제입니다. 셋째, 종아리가 저리고 시립니다. 조금만 걸어도 아파서 쉬어야 합니다.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진 겁니다. 넷째, 가슴이 답답합니다. 꽉 조이는 느낌입니다. 특히 운동하거나 흥분했을 때 심해집니다. 이건 협심증 증상입니다. 다섯째, 어지럽고 눈앞이 깜깜합니다. 갑자기 일어설 때 더 심합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한 겁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3.2배
높다고 합니다.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혈관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정확히는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성분이 혈관을 청소합니다. 혈관 벽에 붙은 기름때를 떼어냅니다. 혈액을 맑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들깨가루만 먹으면 효과가 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들깨가루의 오메가3는 지용성입니다. 물에 안 녹습니다. 기름에 녹습니다. 그냥 물에 타 마시면 흡수가 안 됩니다. 나물에 뿌려도 흡수율이 낮습니다. 30% 정도만 몸에 들어갑니다. 70%는 그냥 배출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들깨가루만으로는 내장 지방을 못 태웁니다. 혈관 청소는 하지만 지방 분해는 안 됩니다. 새로운 지방이 계속 쌓입니다. 혈관을 청소하는 동시에 지방도 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조합이 필요합니다. 서울대병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들깨가루를 특정 식품과 조합하면 오메가3 흡수율이 78%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동시에 내장지방 분해 속도도 2.3배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 조합이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식초무 채무침, 삶은 양배추, 미역국입니다. 이 세 가지가 들깨가루를 완전체로 만듭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들깨가루와 식초무 채무침입니다. 무는 그냥 김치 담그는 채소라고 생각하십니다. 겨울철 김장용 정도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대사를 촉진합니다. 몸에서 칼로리를 태우는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요, 난방 온도를 높이면 방이 빨리 따뜻해지듯이 대사가 빨라지면 지방이 빠르게 타는 겁니다. 무를 날 것으로 먹어야 이 성분이 활성화됩니다. 익히면 파괴됩니다. 그래서 생으로 채 썰어서 먹는 겁니다. 여기에 식초가 더해지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식초의 초사는 지방 합성을 억제합니다. 새로운 지방이 만들어지는 걸 막습니다. 동시에 이미 쌓인 체지방을 우선적으로 연소시키도록 돕습니다. 냉장고에 쌓인 오래된 음식부터 먼저 꺼내 쓰듯이 몸도 오래 쌓인 지방부터 태우는 겁니다. 일본 미스칸 연구소 실험에 따르면 식초를 매일 15ml씩 12주간 섭취한 그룹은 내장지방 면적이 평균 6.2% 감소했다고 합니다. 체중도 1.8kg 줄었습니다. 허리둘레는 1.4cm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들깨가루가 더해지면 혈관 청소까지 동시에 일어납니다. 들깨가루의 오메가3는 혈관 내벽에 기름때를 제거합니다. 혈관벽에 붙은 중성지방을 떼어내서 배출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혈액이 맑아지면서 혈액 점도가 낮아집니다. 끈적한 피가 묽어지는 겁니다. 피가 묽어지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심장이 힘을 덜 들이고도 피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임경자 할머니셨습니다. 퇴직 전에는 식당을 운영하셨고 지금은 위장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허리둘레가 91cm이었습니다. 바지 허리가 안 잠기고 배가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식초무 채무침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 200지을 채 썰었습니다. 굵기는 성냥개비 정도면 됩니다. 너무 얇으면 물러지고 너무 굵으면 씹기 힘듭니다. 채 썬 무에 식초 2큰술과 꿀 1큰술을 넣어 밑간했습니다. 설탕 대신 알룰로스를 쓰셔도 좋습니다. 당이 걱정되시면 알룰로스가 낫습니다. 10분 정도 두면 무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을 살짝 짜내고 들깨가루 3큰술을 듬뿍 넣어 버무렸습니다. 들깨가루는 아끼지 마시고 넉넉하게 넣으세요. 고소한 맛이 식초의 신맛을 잡아줍니다. 이할머니는 매일 점심과 저녁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4일째부터 배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5일 뒤엔 허리둘레가 2침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2주 후에는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중성지방이 198에서 165로 내려갔습니다. LDL 콜레스테롤도 142에서 128로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이할머니는 식초무 채무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효과가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는 너무 오래 절이면 안 됩니다. 영양소가 빠져나갑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절이세요. 식초는 현미식초나 사과식초 모두 괜찮습니다. 단 설탕이 들어간 음료용 식초는 피하세요. 오늘 당장 가능한 행동은 이겁니다. 무 200g, 식초 2큰술, 꿀 1큰술, 들깨가루 3큰술을 준비하세요. 채 썰어 무치고 오늘 저녁부터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식초무채 무침은 지방을 태우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방이 계속 생기면 소용없습니다. 지방이 흡수되는 걸 막아야 진짜 뱃살이 줄어듭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두 번째 조합입니다. 삶은 양배추와 들깨가루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양배추를 그냥 샐러드 채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으로 먹거나 쌈 싸 먹는 정도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양배추를 삶아서 들깨가루 소스에 찍어 먹으면 지방 흡수를 원천 차단합니다.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백지당 2.5g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담즙산과 결합합니다. 담즙산은 지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담즙이 나와서 지방을 잘게 쪼개고 장에서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양배추 식이섬유가 이 담즙을 꽉 붙잡아 버립니다. 담즙이 일을 못하면 지방은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배출됩니다. 빗자루로 바닥을 쓸어내듯이 양배추가 장 속 지방을 쓸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동시에 콜레스테롤 흡수도 막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양배추가 이 콜레스테롤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걸 차단하는 겁니다. 여기에 양배추의 비타민 K와 U가 더해집니다. 비타민 K는 혈관 염증을 치료합니다. 혈관벽에 생긴 상처를 회복시킵니다. 비타민 U는 위장 점막을 보호합니다. 위궤양을 예방하는 성분입니다. 미국 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식후 혈당 급상승이 억제되고 복부 팽만감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삶은 양배추가 생양배추보다 소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깨가루가 더해지면 효과가 겹칩니다. 들깨가루의 좋은 지방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배가 덜 고프면 간식을 안 찾게 됩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듭니다. 뱃살의 주범은 탄수화물입니다. 밥, 빵, 면 이런 걸 많이 먹으면 남은 당분이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들깨가루가 배를 채워주면서 자연스럽게 탄수화물을 덜 먹게 되는 겁니다. 청주에 사시는 71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임종수 선생님이셨습니다. 퇴직 전에는 기술자셨고 지금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재활 중이십니다. 식후마다 배가 빵빵하고 가스가 찼습니다. 트림이 자주 나오고 더부룩했습니다. 그러다 삶은 양배추에 들깨 소스를 찍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양배추 내장을 준비했습니다. 약 200기 정도 됩니다. 찜기에 넣고 5분 정도 쪘습니다. 찜기가 없으면 끓는 물에 3분 정도 데쳐도 됩니다. 양배추가 투명해지고 부드러워지면 됩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흐물흐물해지니 주의하세요. 소스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들깨가루 2큰술, 꿀 1큰술, 된장 반큰술을 섞었습니다. 된장은 짜니까 적게 넣으세요. 간장 대신 된장을 쓰면 감칠맛이 더 좋습니다. 여기에 물 1큰술을 넣어 농도를 조절했습니다. 너무 되면 찍어 먹기 힘들고 너무 묽으면 흘러내립니다. 찐 양배추에 이 소스를 찍어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드셨습니다. 사흘째부터 배 팽만감이 줄어들고 5일 뒤엔 화장실 가는 게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시원하게 배변을 하셨습니다. 배가 가벼워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은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꼭 삶거나 쪄서 드세요. 소스에 된장 대신 간장을 쓰셔도 되지만 간장은 나트륨이 더 많으니 양을 줄이세요. 오늘 당장 가능한 행동은 이겁니다. 양배추, 장 들깨가루 2큰술, 꿀 1큰술, 된장 반 큰술을 준비하세요. 양배추 쪄서 소스 만들어 찍어 먹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방을 태우고 흡수를 막는 건 알겠는데 이미 혈관에 쌓인 건 어떡하죠? 맞습니다. 이미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제거해야 혈액이 진짜 깨끗해집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세 번째 조합입니다. 미역국과 들깨가루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미역을 바다 채소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 끓일 때 넣는 재료 정도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미역국에 들깨가루를 넣으면
혈관 청소기가 됩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 나트륨과 중성지방을 흡착합니다.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알긴산이 혈액 속 찌꺼기를 붙잡아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오르고 중성지방은 혈관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알긴산이 이 둘을 제거하면서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넓히는 겁니다. 여기에 미역에 후코잔틴이라는 성분이 더해집니다. 이 성분은 내장지방을 연소시키는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내장지방은 장기 주변에 쌓인 지방으로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후코잔틴이 이 내장지방을 직접 태우는 겁니다. 자, 홋카이도 대학 연구팀 실험에 따르면 후코잔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내장지방 면적이 평균 5.1% 감소했다고 합니다. 체중 감소 없이 내장지방만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 들깨가루가 더해지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미역의 알긴산과 후코잔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기름에 녹는 성분이라 물에만 끓이면 흡수가 낫습니다. 들깨가루의 좋은 지방이 이 성분들을 감싸서 흡수율을 높입니다. 동시에 들깨가루의 오메가3가 혈전을 녹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서 덩어리진 겁니다. 오메가3는 혈소판이 뭉치는 걸 막아서 피가 끈적하게 뭉치지 않고 흐르도록 만듭니다. 원주에 사시는 67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나진호 선생님이셨습니다. 퇴직 전에는 경찰이셨고 지금은 수면 무호흡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단계였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58이었고 이완기가 96이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47이었습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했습니다. 나 선생님은 약 먹기가 싫었습니다.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들깨 미역국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미역 20지를 물에 불렸습니다. 불린 미역은 약 100기 정도 됩니다. 냄비에 물 4컵을 넣고 끓였습니다. 물이 끓으면 불린 미역을 넣고 중불로 10분 정도 끓였습니다. 국간장 한 큰술로 간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들깨가루는 처음부터 넣으면 안 됩니다. 오메가3는 열에 약합니다. 오래 끓이면 산화됩니다. 불을 끄기 직전에 들깨가루 3큰술을 넣으세요. 넣고 한 번만 저어주고 바로 불을 끄세요. 이렇게 해야 오메가3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소고기 대신 들깨가루로 고소한 맛을 냈습니다. 나 선생님은 매일 아침 한 그릇씩 드셨습니다. 4일째부터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한 달 뒤엔 콜레스테롤 수치가 247에서 198로 내려갔다고 하셨습니다. 중성지방은 215에서 168로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약 안 드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고 물었습니다. 나 선생님은 들깨 미역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계속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역은 칼륨이 많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은 미역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있으신 분도 하루 한 그릇 이상은 피하세요. 오늘 당장 가능한 행동은 이겁니다. 마른 미역 20지, 들깨가루, 3큰술 국간장, 1큰술을 준비하세요. 미역 불려서 국 끓이고 불 끄기 직전에 들깨가루 넣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들깨가루와 식초 무채 무침, 들깨가루와 삶은 양배추, 들깨가루와 미역국입니다. 들깨가루와 그런데 이 조합들을 실천하는데 몇 가지 팁이 더 있습니다. 조금 더 효과를 높이는 방법들입니다.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초 무채 무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팁입니다. 무는 껍질째 사용하세요. 무 껍질에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더 많습니다. 속보다 껍질의 3배 더 많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채 썰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식초는 아침보다 저녁에 드세요. 식초의 초산은 수면 중에 지방 분해를 촉진합니다. 자는 동안 몸이 지방을 태우는 겁니다. 저녁 식사 때 드시면 다음날 아침 체중이 줄어듭니다. 들깨가루는 냉동 보관하세요. 들깨가루는 공기에 노출되면 산패됩니다. 비린내가 나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밀폐 용기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석 달까지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둘째, 양배추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팁입니다. 양배추는 속보다 겉잎을 쓰세요. 겉잎이 더 질깁니다. 하지만 비타민 K와 U가 더 많습니다.
부드럽게 쪄서 먹으면 소화도 잘 됩니다. 소스에 마늘을 추가하세요. 다진 마늘 반 큰술을 넣으면 혈액순환이 더 좋아집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혈전을 막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양배추에 식이섬유가 위에 먼저 들어가면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포만감이 먼저 오는 겁니다. 셋째, 미역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팁입니다. 미역은 찬물에 불리세요. 뜨거운 물에 불리면 영양소가 빠져나갑니다. 찬물에 10분 정도 불리면 됩니다. 국물을 너무 짜게 하지 마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미역의 알긴산 효과가 줄어듭니다. 싱겁게 먹는 게 낫습니다. 들깨가루는 볶지 마세요. 볶으면 오메가3가 파괴됩니다. 생 들깨가루를 불 끄기 직전에 넣으세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매일 다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씩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무채무침, 내일은 양배추, 모레는 미역국,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드셔도 됩니다. 하나만 골라서 꾸준히 드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안 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일주일 동안 어떻게 먹을까요? 실천 가능한 7일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들깨 미역국, 점심 일반식, 저녁식 초무채무침. 화요일 아침 들깨 미역국, 점심 일반식, 저녁 삶은 양배추. 수요일 아침 일반식, 점심 일반식, 저녁식 초무채무침. 목요일 아침 들깨 미역국, 점심 일반식, 저녁 삶은 양배추. 금요일 아침 일반식, 점심 일반식, 저녁 식 초무채무침. 토요일 아침 들깨 미역국, 점심 일반식, 저녁 삶은 양배추. 일요일 아침 일반식, 점심 일반식, 저녁 식 초무채무침.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미역국 4번, 무채무침 3번, 양배추 3번 드시게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드시면 됩니다. 부담 없습니다. 장보기 목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 1개 약 1kg 미역 마른 것, 백지 양배추 1통 약 1.5kg 들깨가루, 500g 1봉지 식초, 현미 식초나 사과 식초 500ml, 꿀 500g, 된장 500g, 국간장 500ml. 이게 일주일치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무 2,000원, 미역 3,000원, 양배추 3,000원, 들깨가루 5,000원, 식초 3,000원, 꿀 5,000원, 된장 3,000원, 국간장 3,000원, 총 27,000원입니다. 일주일에 27,000원이면 하루 4,000원도 안 됩니다. 커피 한 잔 값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날까요? 타임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째 변화는 없습니다. 몸이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1일째 배변이 시원해집니다. 양배추와 미역의 식이섬유가 장을 청소합니다. 3일째 배 팽만감이 줄어듭니다. 장에 쌓인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배가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덜 빵빵합니다. 4일째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종아리 저림이 줄어듭니다. 5일째 허리둘레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바지가 헐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허리띠 구멍이 한 칸 들어갑니다. 일주일째 체중이 2kg 줄어듭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2주째 혈액 수치가 개선됩니다.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압이 떨어집니다. 1개월째 내장지방이 줄어듭니다. 복부 CT를 찍으면 내장지방 면적이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상황에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장이 약하신 분입니다. 식초는 산성입니다. 위벽이 예민하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식초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한 큰술만 넣고 꼭 식후에 드세요.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양배추도 식이섬유가 많아서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양을 2장으로 줄이고 더 오래 쪄서 부드럽게 만드세요. 찜기에 10분 이상 쪄서 흐물흐물하게 만들면 소화가 편합니다. 두 번째,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입니다. 미역은 칼륨이 많습니다. 신장이 약하면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칼륨이 과하면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미역량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이틀에 한 번씩 드세요. 신장질환 진단받으신 분은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세 번째, 혈압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미역의 알긴산은 나트륨을 배출해서 혈압을 낮춥니다. 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보시면서 조절하세요.
혈압이 수축기 90 이하로 떨어지면 어지럽고 기운이 빠집니다. 이럴 땐 미역국을 이틀에 한 번씩 드세요. 네 번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입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많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호르몬이 이미 많이 나옵니다. 미역을 많이 먹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하로 드세요. 다섯 번째, 혈액 응고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비타민 K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양배추를 매일 드시면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드세요. 여섯 번째, 당뇨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식초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약과 함께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혈당을 자주 재보시면서 조절하세요.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면 저혈당 신호입니다. 사탕이나 주스로 혈당을 올리세요. 그럼 이런 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초 무채무침을 먹은 뒤 속이 쓰리면 식초를 반으로 줄이고 꿀을 더 넣으세요. 꿀이 위벽을 보호합니다. 양배추를 먹은 뒤 배에 가스가 차면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한두 장만 드시고 더 오래 쪄서 드세요. 미역국을 먹은 뒤 혈압이 평소보다 15 이상 낮아지면 양을 조절하세요. 하루 한 그릇이 아니라 이틀에 한 그릇으로 줄이세요.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 세 가지는 다 해야 하는 미션이 아닙니다. 하나씩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오늘은 무채무침, 내일은 양배추, 모레는 미역국,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드셔도 됩니다. 하나만 골라서 꾸준히 드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잠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조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첫째, 들깨가루와 식초 무채무침입니다. 무의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대사를 촉진하고 식초의 초산이 지방 합성을 억제합니다. 들깨가루의 오메가3가 혈관을 청소합니다. 무 200g, 식초 2큰술, 꿀 1큰술, 들깨가루 3큰술입니다. 둘째, 들깨가루와 삶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담즙을 붙잡아 지방 흡수를 차단합니다. 비타민 K와 U가 혈관과 위장을 보호합니다. 들깨가루가 포만감을 유지시켜 탄수화물 섭취를 줄입니다. 양배추 4장, 들깨가루 2큰술, 꿀 1큰술, 된장 반큰술입니다. 셋째, 들깨가루와 미역국입니다. 미역의 알긴산이 나트륨과 중성지방을 흡착해서 배출합니다. 후코잔틴이 내장지방을 연소시킵니다. 들깨가루의 오메가3가 혈전을 막고 흡수율을 높입니다. 마른 미역 20지, 들깨가루 3큰술, 국간장 1큰술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지방을 태우고 새 지방이 생기는 걸 막고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하는 겁니다. 5일이면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2주면 혈액 수치가 개선됩니다. 한 달이면 내장 지방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들깨가루를 쓸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관입니다. 들깨가루는 보관을 잘못하면 상합니다. 들깨가루에는 오메가3가 많습니다. 이 성분은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산패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비린내가 나고 오히려 혈관에 해롭습니다. 개봉 후엔 반드시 냉동 보관하세요. 냉장이 아니라 냉동입니다. 냉장고에 두면 한 달 안에 상하지만 냉동실에 넣으면 석 달은 괜찮습니다.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넣어서 공기를 차단하세요. 들깨가루 냄새를 맡아보세요. 고소한 냄새가 아니라 비린내나 퀴퀴한 냄새가 나면 바로 버리세요. 냉동에도 들깨가루는 잘 안 굳습니다. 꺼내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냉동실에 한 달치를 보관하고 덜어 쓰시면 됩니다. 들깨가루를 직접 볶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들깨를 사서 프라이팬에 볶은 뒤 믹서에 갑니다. 이렇게 하면 더 고소합니다. 하지만 볶을 때 주의하세요. 너무 세게 볶으면 오메가3가 파괴됩니다. 약한 불에 3~4분만 살짝 볶으세요. 연기가 나기 전에 끄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막힌 혈관을 뚫고 내장지방을 태우는 들깨가루 조합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들깨가루와 식초무 채무침으로 지방을 분해하고 들깨가루와 삶은 양배추로 지방 흡수를 차단하고 들깨가루와 미역국으로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 3가지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지방을 태우고 새 지방이 생기는 걸 막고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하는 겁니다. 황금 원칙은 이겁니다. 들깨가루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조합하는 겁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무, 양배추, 미역 중 하나라도 있으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마트 가는 길에 1,000원짜리 하나만 사오세요. 들깨가루도 한 봉지면 됩니다. 그런데 실천을 내일로 미루는 순간 내장 지방은 하루 더 쌓이고 혈관은 하루 더 막히고 혈전은 하루 더 자랍니다. 몸은 회복할 기회를 기다립니다. 우리 50대 이후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오래 함께 하려면 혈관이 깨끗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5일 뒤면 몸이 답을 줍니다. 바지 허리가 헐거워지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건강정보 전달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혈관 건강 챙기고 싶으신 분들, 혈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께 이 조합이 도움이 될 겁니다. 깨끗한 혈관과 가벼운 몸은 사치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들깨가루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혈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도 건강하세요.